자, 구독자분께서 이 캐스퍼를 성인 남성 4명이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좀 테스트 해봐달라고 부탁하셔서 자, 한번 이렇게 진행하려고 건장한 이 청년들을 저희가 또 섭외했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야말로 전직 격투기 출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일단 아니 잠깐만. 자, 우리가 규칙이 있어. 차 휀다나 범퍼를 들으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휠을 잡고 드는 걸로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자세 준비하시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 아니 힘을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 성인 남성 4명에서는 캐스퍼를 들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 lonely, lonely, lonely. I'm lonely, lonely in my life. I'm lonely, lonely, lonely. God help me to survive. 안녕하세요, 새로운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된 경영 SUV 캐스퍼입니다. 현대그룹에서 19년 만에 선보이는 경영 자동차이며 현대협력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의미 깊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스퍼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스퍼에서 아이코닉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코닉의 의미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SUV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타이어의 크기도 경차 기준보단 크고 SUV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가니쉬를 전체적으로 적용해 SUV의 느낌을 주면서 전고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실내 레이아웃은 공식적으로 4인승으로 분류되는데요. 차체의 전고가 높아 타고 내리기 편리하며 경차 기준에서 성인 남성이 타보아도 실내 공간감은 넓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적용되어서 품질 부분에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최근 현대 컨셉인 액정 타입의 계기판이 깔끔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고 앰비언트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나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정 내비게이션은 자동 결제 시스템과 폰 프로젝션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되었고 화질이나 조작감 또한 매우 훌륭해서 기본 옵션으로 선택해도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수납함이 골고루 있어 만족스러운 실내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히든 타입의 뒷도어를 열고 뒷좌석에 타보면
크게 불편함 없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키 177인 제가 직접 타보아도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실내등이 삭제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트렁크는 전형적인 경차에서 볼 수 있는 크기이며 시트 레버를 당겨 시트를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앞좌석 시트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차박이 가능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따로 매트를 구비해야만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시트를 접고 누워보니 허리가 매우 아팠고 차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차박을 하시려면 반드시 매트를 구매하셔서 하시면 차박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퍼의 시승기를 통해서 캐스퍼가 어떤 주행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생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오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된 경영 SUV 캐스퍼입니다. 자, 이 캐스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연간 7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현대의 협력사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약 20년 만에 출시된 경영 차량인데요. 일단 이 캐스퍼가 출시될 때부터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바로 가격 문제였는데요. 자, 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캐스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1600만원을 자랑하는 모던 등급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플러스가 추가되어서 약 1773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경차를 사는 이유가 저렴한 차량 가격,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 뭐 취등록세 혜택, 그리고 뭐 연간 세금 혜택, 이런 게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차를 타는 목적이 큰데요. 자, 1800만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으로 과연 이 차가 적합한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자,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되고 있는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등급에서 자동 미션을 추가하게 되면 약 1800만원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캐스퍼와 아반떼와의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자, 물론 유지비 부분에서는 당연히 경차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뛰어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돈을 갖고 무언가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는 부분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캐스퍼의 가격은 기대치보다 좀 비싸게 나왔다는 게, 뭐 저도 이걸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경차라는 게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조금 더 가격 부분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캐스퍼에서는 가격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700만원에 걸맞는 품질 사실 아니에요. 예, 진짜 뭐 온통 다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돼 있고, 심지어 이 루프 트림 같은 경우에도 정말 90년대 그때 막 오래된 차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이런 느낌을 딱 이 차를 탔을 때, 와, 과연 이게 1800만원이나 되는 차량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곤 합니다. 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저도 사실 캐스퍼가 출시됐다고 했을 때
세컨카로 하나 구매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접 타보고 이렇게 품질을 느껴보니까 이 품질에는 이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제 이 차의 성능이 어떻고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쏘고 다닐 차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일상주행 그냥 시티카로 쓰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4단 기어가 물려 있는데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좀 언덕이나 이렇게 좀 가파른 경사를 지날 때에는 많이 버벅이는 게 좀 보입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단지 그냥 뭐 경차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우리가 좀 일상주행에서는 불편함이 없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그럴 때는 조금 이 차에 좀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되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심장이 막 뛰려곤 하는데 4단 기어에 맞물려 가지고 되게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딱 돌렸을 때 나름 날카로운 그런 배기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배기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엔진 공회전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소음이 그대로 귀로 들려오는데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그래 스포츠 모드니까 한번 달려보자 이런 느낌을 주는데 빠르진 않아요. 제로백이 한 14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잘 밟으면 뭐 12초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밟아보니까 사실 이 차로 제로백을 논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경차라는 그런 컨셉에 두고 딱 봤을 때 일상생활에선 무난하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욕심을 낼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침에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터를 틀고 또 성에가 끼니까 에어컨까지 같이 작동을 했는데 덜덜거립니다. 주행을 할 때 일반 평지에서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는데 언덕길에 올라갈 때 막 되게 떨어요. 우리가 또 승차 정원에 맞게 성인 남성이 만약에 한 4명 정도만 탄다고 해도 아마 언덕길에서 조금 많이 버벅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이 차가 막 언덕에 올라가는데 되게 막 굉음을 내요. 진짜 이 RPM의 회전수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연흡기와 4단 미션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난하게 주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과하게 주행을 할 때는 이 차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캐스퍼를 선택할 땐 터보 모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터보 모델을 타보진 않았지만 꼭 타보게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시승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깊게 좀 느껴본다고 하면 모닝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곤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SUV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 차체의 높이가 조금 더 높게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모닝보다 스펙상 전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잔 진동이 잘 흡수되고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그만큼 또 차체가 높아진 만큼 또 롤링이 있습니다. 차체가 막 좀 흔들려요. 이렇게 좀 방지턱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노면이 좋지 못한 그런 도로를 지나갈 때는 차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비틀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잘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타이어의 크기가 모닝이나 레이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타이어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롤링을 감쇄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모닝보다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모닝보다 승차감은 좋지만 이렇게 좀 비포장도로나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는 차가 되게 출렁거린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자, 소음 부분에서는 크게 뭐 불만스럽진 않아요. 그냥 딱 경차 수준이다 이런 느낌을 주곤 하는데 되게 이 실내 트리밍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돼 있어서 그런지 잡소리가 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681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신차인데도 이 잡소리가 되게 거슬리게 플라스틱 마찰음이 많이 들리곤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캐스퍼를 지금 하루 정도 타보면서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펙들,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또 디자인이 또 이쁘잖아요. 아직까지 이 캐스퍼가 도로에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주행을 해도 사람들이 막 진짜 쳐다봐요. 많이들 쳐다보시고 시내 주행할 때도 특히 뭐 이렇게 사진도 찍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신호대기 할 때도 창문을 열고 막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런 디자인들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과연 캐스퍼를 사야 되냐? 글쎄요, 가격 부분이 저는 진짜 너무 거슬려요. 가격이 조금 더 경차에 맞게 조금 더 보급형, 그런 이 차의
맞게, 이 차 컨셉에 맞게 좀 가격이 선정됐으면 좋겠는데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요.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 가격에는 안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경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단연코 레이를 살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느낌점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가격에 살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살 때 또 디자인에 훅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제할 때 또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기아자동차의 레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캐스퍼 시승기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